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메커니즘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시스템 디자인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 이 주제가 원래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못할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번 녹화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알지브라의 미스테이크도 있었고, 제가 저번 주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기억 못한 내용도 좀 있었는데, 어제 조금 준비를 해서 지금 녹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주차 강의 슬라이드에 16.4, 22페이지 가보면은, 여기 텍스트 테이블이 나와 있죠. 그래,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 소득세 그 관련된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이 소득세를 디자인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는, 어,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평등을 이제 성취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너무 에쿼티 쪽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즉, 그 사람들한테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은 사람들의 일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인컴 텍스에만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세금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다가 한 가지 인그리디언트를 하나 더 집어넣죠. 그 우리가 집어넣을 인그리디언트는 정부가 각 텍스파이어의 어떤 능력, 그런 타입을 정확히 모를 때 이런 정보가 불안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텍세이션을 이제 할 건지, 텍세이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이 있죠. 근데 이제 하이 타입 각 텍스페이어의 정확한 타입은 모르고 텍스페이어가 하이 타입일 확률이 베타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베타는 0과 1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각 텍스페이어의 유틸리티는 이제 소비로부터 나오는 유틸리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유틸리티 펑션 V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그래서 그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을 만족하는 오목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이제 발생하는 디스 유틸리티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입별로 돈을 버는데 들어가는 디스 유틸리티가 좀 다른 거죠. 이제 하이 타입, 로우 타입 여기 이제 각각 테라이치, 테라일로 나와 있는데 하이 타입의 그 타입 그 리얼라이제이션이 좀 더 크거든요. 이렇게요. 그 말은 결국 하이 타입은 돈을 버는데 그만큼 발생되는 디스 유틸리티가 적다는 거죠. 로우 타입에 비해서요. 그래서 문헌에서 나오는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정보가 완전할 경우를 우리가 고려한 이유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위해서 고려하는 건데 이 정보가 완전할 때 어떻게 텍세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이렇게 각 사람들의 어떤 세전 소득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한계 세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형에서는 이 세전 소득이 0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지금 T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남은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남은 세후소득, 그게 이제 X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은 전부 다 이제 소비에 집어넣는다는 소비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소비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돈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결국에 X를 디자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First Best에서 X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면은 각 유형별 소비로부터 발생되는 Marginal Utility,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비를 한 단위 더 늘리면서 발생되는 Marginal Utility죠. 오른쪽에는 소비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한 단위 더 벌어야 되는데 한 단위 벌 때 발생되는 Marginal Disutility가 여기 지금 주어져 있어요. 전체 disutility는 Z over theta고 이걸 Z에 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1 over theta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정보가 완전할 때 어떻게 유형별로 X를 세후소득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marginal utility from consumption과 marginal disutility from earning income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marginal disutility, 이게 정확히 서로 일치하는 지점에서 X가 이제 결정된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정보가 불완전할 때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일단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정부가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인지 정부의 오브젝티브를 우리가 먼저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first best랑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first best인 상황에서는 각 유형별 정확히 타입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이 타입 텍스페이어한테는 이걸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 하이 타입의 그 전체 웰페어 CH만큼 돈을 벌고 그 중에 XH만큼 소비하게 세금을 이제 디자인해주면은 발생되는 유틸리티가 이만큼 되니까요. 반면에 로우 타입 텍스페이어가 나타났다. 그럼 그들한테는 여기 브래킷 안에 있는 걸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그 Z랑 X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전에 봤던 이 first order condition에서 결정되는 거고, 만약에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중평균대 하이 타입의 확률을 하이 타입일 때 발생되는 웰페어에다가 베타를 곱해주고 로우 타입일 때 발생되는 유틸리티에다가 1 베타를 곱해주는 이 가중평균 이 소셜 웰페어, expected social welfare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해야 될 거는 하이 타입이 얼마만큼 돈을 벌게 만들고 그 중에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줄지,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이 얼마만큼 돈을 벌게 해주고 그 중에 얼마만큼 소비하게 해줄지 이 네 가지 변수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이 네 가지 변수를 결정하면 나머지 베타랑 세라의 값은 정부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값을 설정해 주면은 우리가 W를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이 W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변수, 이 아웃컴을 결정해 주고 싶어요. 자, 이제 그게 정부의 오브젝티브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숫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레벨레이션 프린시플, 현실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현실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이 아웃컴 이렇게 변수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W가 이제 결정이 되죠. 이 변수들로 결정된 W가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변수들은 truthfully implementable, 솔직하게 달성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달성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텍스트 플랜을 이제 정부가 설정해 놓죠. 하이 타입은 기왕이면은 왼쪽 걸 선택하게 해주고 싶고 로우 타입은 기왕이면 이 둘 중에 오른쪽을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잘 돼야지 이렇게 타입별로 separation, 즉 스크리닝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리닝이 잘 되게 되면은 하이 타입은 실제 왼쪽을 선택할 거고 첫 번째 플랜, 로우 타입은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봄으로써 타입을 각 텍스페이어들이 하나의 플랜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타입을 솔직하게 리빌하게 되죠.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는 결과들만, 세퍼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들만 달성 가능하고, 이러한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변수 이 네 가지, 이거로부터 나오는 웰페어 역시 달성 가능하다. 이게 바로 현실 이론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현실 이론에 대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어떤 목적이 달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truthfully implementable 해야 되는, 아까 전처럼 자신의 타입을 솔직하게 리빌하게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결과들만 달성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주인이 아까 전처럼 텍스트 디자인을, 여기서 이제 정부죠. 정부가 이제 각 텍스페이어한테 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그 참여 의사 결정까지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끔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정확한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인데, 이 조세 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정부의 어떤 조세 제도를 회피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주어진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율을 본 다음에 내가 그럼 이 정도 돈을 벌겠다. C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T만큼을 납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소비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회피할 수 없는, 내가 그
어떤 제도에 어떤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참여 그에 관한 constraint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즉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이렇게 truthfully implementable 할 수 있는 결과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문헌에서 부르는 유인 양립 조건이라고 영어로는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유인 양립 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서로 지금 타입이 두 가지죠. 하이 타입, 로우 타입이 있는데 각 텍스페어의 타입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은 이 타입을 솔직하게 리빌하게 만들어주는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이렇게 타입별로 두 가지 텍스트 플랜을 디자인한 다음에 하이 타입은 첫 번째, 로우 타입은 두 번째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결과들, 이 텍스트 플랜들이 truthfully implementable 한 거고 revelation principle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truthfully implementable 한 텍스트 플랜은 현실에서 implementable 하다 그거거든요. 자, 대신 아까 참여 의사 결정은 따로 이 텍스트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이 버짓 밸런스 컨디션은 한번 고려해 줄만 해요. 왜냐면은 정부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정부가 쓸 수 있는 그 버짓이 무한정이 아니죠. 항상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갖고서 이제 그 재분배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거에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재정 흑자나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따로 여기서는 목적이 이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 여기 안에서 소비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기대소득과 그 기대소비랑 기대소득이 정확히 일치하게끔 다시 얘기하면은 버짓 밸런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이제 W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에서 W를 극대화시키는 게 결국에 현실에서 이제 implementable 할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 플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유인 양립 조건에 가서 좀 더 알아보면은 유인 양립 조건은 다시 한번 하이 타입은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의 타입별로 내가 하이 타입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플랜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고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주어진 텍스트 테이블에서 내가 조금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아래쪽 이러한 플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만약 능력이 별로 안 좋다, 돈 벌기가 좀 힘들다, 돈 벌 때 발생되는 디스유틸리티가 크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타입별로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이 타입이 이 둘 중에 왼쪽 걸 선택할 때 발생하는 유틸리티가 두 번째 플랜을 선택했을 때 발생되는 유틸리티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이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이 타입이 만약에 XL과 CL을 선택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유틸리티는 실제 이 사람은 하이 타입이니까 우리가 세라 H로 나눠줘야죠. 균등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로우 타입의 XL과 CL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유틸리티가 첫 번째 플랜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유틸리티보다 더 커야 돼요. 여기다 똑같이 로우 타입에 대한 거니까 로우 타입이 실제 XL과 CL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세타 L로 나머지 변수는 이것은 CH죠. 이렇게 나머지 변수는 L에서 H로 바뀌었지만 타입은 고정된 거죠. 로우 타입 입장에서 XL, CL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이 셋 타입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니퀄리티에 관해서 즉 두 가지 유인 양립 조건 첫 번째 유인 양립 조건은 우리가 하이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 영어로는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for the high type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로우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for the low type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등식에 관해서 잠깐만 다시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 우리 첫 번째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V에 관해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요. 그러면은 CH에서 CL을 빼준 게 앞에 common factors 1 over theta H가 있죠. 이거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똑같이 로우 타입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V랑 C로 각각 separate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보다 커서는 안 되냐면은 1 over theta L CH minus CL이요. 이렇게요. 즉 하이 타입이 스스로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즉 첫 번째 텍스트 플랜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별 소비 격차가 XH랑 XL이죠. 이 소비 격차가 최소한 이거 이상은 돼야 돼요. 즉 내가 하이 타입이라면은 정부가 내가 실제 능력이 좋고 하이 타입이고 정부가 조세 제도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타입을 내가 하이 타입이다 리빌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로우 타입이 소비하는 것 그것보다는 최소한 훨씬 많이 소비하게끔 그만큼 텍스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XHCH 첫 번째 플랜보다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는 게 하이 타입한테는 더 이로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소비 격차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거고 반면에 로우 타입 입장에서는 이 소비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이 타입한테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은요. 세금을 좀 덜 걷어서 너무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주면은 로우 타입 입장에서 차라리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많이 소비하고 말지 즉 요 두 번째 텍스 플랜을 선택하는 것보다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로우 타입이 이걸 선택하고 하이 타입이 이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발생되는 총 웰페어가 이게 아니게 되죠. 지금 현재 요거는 웰페어가 이렇게 된다는 건 하이 타입이 실제 VHZH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해서 이만큼의 웰페어가 발생하고 로우 타입은 이렇게 발생해서 정부 입장에서 하이 타입은 베타의 proportion, 로우 타입은 1 베타의 proportion 가중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로우 타입이 이거 대신에 두 번째 플랜 대신에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하거나 하이 타입이 반대로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게 되면 웰페어가 이게 아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니퀄리티 이렇게 되고 이거를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소비 격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즉 텍스 제도가 유인 양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quantity보다 무조건 커야겠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 제일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숫자 CH-CL을 하나는 theta L, 나머지는 theta H로 나눠준 거죠. 근데 우리가 theta H가 theta L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이 왼쪽에 있는 quantity가 오른쪽에 있는 quantity보다 크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 CH-CL이 0보다 커야겠죠. 만약에 이게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에서 더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 그 숫자가 더 작아지게 되거든요. 부등식이 바뀌게 돼요. 즉 유인양립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유인양립 조건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이 타입이 로우 타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텍스트 테이블로 현실 세계에서 텍스트 테이블로 가면은 하이 타입은 이 아래쪽에서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끔 로우 타입은 이 위쪽에서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조세를 디자인해야 되냐? 전체 기대 그 expected welfare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주하고 있는 constraint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budget balance condition까지 총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 왔는데, 이 세 가지 constraint 하에서 요 위에 있는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X의 조합 그리고 Z의 조합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constraint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constraint 하에서 optimization 문제를 푸는 방법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서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보다 우리가 이 등식으로 성립하는 constraint를 이용해서 변수를 줄여나가는 substitution method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등식으로 만족하는 게 이 budget balance condition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하이 타입을 위한 유인 연립 조건 역시 지금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 optimal tax system 하에서는 즉 이 W를 극대화시켜주는 X랑 Z의 조합 하에서는 이 constraint가 등식으로 만족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렘마로 나와 있는 결과인데요. 만약에 X랑 Z가 최적으로 즉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하이 타입의 유인하는 조건은 optimum tax 시스템에서 등식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optimum에서 등식으로 만족하는 constraint를 binding하는 constraint, 즉 구성력이 있는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부등식 중에 그러니까 같거나 큰 것 중에 무조건 크다, optimum에서 크다 이렇게 하는 거를 느슨한 constraint, 구성력이 없는 constraint, 즉 필요 없는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이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은 되게 중요한 constraint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걸 이제 증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증명을 해보면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proof by contradiction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려면은 A가 B를 의미한다. 이걸 증명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테크닉은 이거의 대우 명제. 만약에 B가 아니면은 A도 아니다. 원래 본 명제가 참이면 이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사실이 되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는 우리가 가정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텍스 시스템이 옵티멀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거죠. 즉 이 웰페어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보이고 싶어하는 B는 결론은 그러면은 요 유인 양립 조건은 바인딩하다.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게 우리가 보이고 싶어하는 결과죠. 그러면은 이 대우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부정해요. 만약에 바인딩하지 않다면은 그래서 constraint가 slack하다면요. 그 말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 옵티멀하게 짜여진 이 시스템 하에서 이 constraint가 지금 이렇게 부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확실하게 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A는 B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스템이 웰페어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즉 모순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이 현재 주어진 시스템에서 X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이 타입의 소득 조건, 너가 하이 타입이면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 소득 기준을 살짝 더 높여요. 반면에 로우 타입의 소득 기준을 살짝 더 낮춰요. 그래서 epsilon 1, epsilon 2만큼 각각 낮춰요. 근데 이 숫자는 아무렇게나 정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요. 즉 우리가 x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d만 바꾼 거죠. 소득 기준만 h 프라임에서 cl 프라임으로. 그래서 이 바뀐 시스템이
실제 원래 원한 시스템보다 더 웰페어를 극대화시킨다. 더 많은 웰페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명할 건데 차이점은 이제 CH 같은 경우는 살짝 늘린 거고 CL 같은 경우는 살짝 줄인 거죠. 어떻게 줄일 거냐면은 원래 이제 그 원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정한 게 뭐냐면은 ICH 컨디션이 slack하다, 느슨하다 이걸 이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CH 대신에 CH 프라임이 들어가게 되고 CL 대신에 CL 프라임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원한 시스템을 우리가 약간 개정을 한 거죠. C를 살짝 이렇게 변화를 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바뀐 텍스트 시스템이 원한 시스템보다 더 많은 웰페어를 가져다 준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웰페어가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D 대신에 Z 프라임을 집어넣고서 요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전부 다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웰페어를 예전보다 더 많은 웰페어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우리가 요 원한 시스템이 현재 optimally 디자인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원한 시스템은 ICH constraint가 slack 했는데 Z 프라임, ZL 프라임을 요 CH 프라임과 ZL 프라임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 왼쪽 쿼언티티가 이제 좀 더 많은 양을 빼준 거니까요. 왼쪽 쿼언티티가 살짝 줄어들겠죠. 반면에 오른쪽 컨스트레인트는 ZL은 살짝 느슨하게 해준 거니까 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원한 시스템에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확실히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왼쪽을 살짝 줄여도 그리고 오른쪽을 살짝 늘려도 여전히 이 부등식이 만족하게끔 epsilon 1, epsilon 2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보게 되면요. CL을 CL 프라임으로 바꿔주면요. 그러면 더 적은 숫자를 빼준 거기 때문에 왼쪽이 증가하게 되죠. 예전보다. 그 다음에 CH보다 우리가 CH 프라임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더 많은 걸 빼준 거니까 오른쪽 쿼언티티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원한 시스템에서도 이 부등식은 만족을 했는데요. 이게 부등식으로 만족하는지 등식으로 만족하는지 상관없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컸는데 우리가 C를 C 프라임으로 바꾸고 나서 보면은 왼쪽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요. 오른쪽은 감소하고 여전히 이 부등식은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X랑 C 프라임 하에서 개정된 텍 시스템 하에서도 여전히 이 부등식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짓 이 밸런스 컨디션은요. 원래 원한 시스템에서도 만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C를 Z 프라임으로 바꿨죠. 그러면은 전체 그 기대 소득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Z 프라임 대신에 우리가 C를 대입해 주면요. H 같은 경우는 살짝 늘리고 epsilon 1만큼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살짝 줄인 거죠. epsilon 2만큼 그럼 이걸 정리해 주면은 베타 ZH 1 마이너스 베타 ZL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이 뭐냐면 베타 epsilon 1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epsilon 2 이렇게 나오죠. 원래 원안내 기대 소득과 요 이제 나머지 잔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잔차를 0으로 만들어 주면은요.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원안의 기대 소득이 현재 개정된 스택 시스템 하에서의 기대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원안 시스템이 이 기대 소득과 기대 소비가 정확히 일치했는데 이 개정된 시스템 하에서도 여전히 이 둘은 일치하게 되겠죠. 즉, 이 Z를 Z 프라임으로 바꾼 이 개정된 텍 시스템 하에서도 여전히 버짓 밸런스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잔차를 정확히 같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epsilon 2
또는 epsilon 1 뭐와 상관없죠. epsilon 2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epsilon 1 이렇게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epsilon 1에 관해서 이 잔차는 0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짝 조정해주면 여전히 ICH epsilon 1을 살짝만 늘려주면은 여전히 ICH 컨스트레인트 만족하고, 이거는 원래 만족하고, 버즈 밸런스도 무조건 만족하니까 개정된 시스템이 이 세 가지 조건 전부 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개정된 시스템이 더 많은 기대 웰페어를 가져다 주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원래 텍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되는 웰페어가 이만큼이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z 대신에 z 프라임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c 프라임에다가 이 ch 그러니까 ch 프라임에다가는 ch 플러스 epsilon 1, cl 프라임에 대해서는 cl 마이너스 epsilon 2 대입해 주고서 풀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원래 원안에서 발생되는 그 전체 기대 웰페어에다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웰페어가 발생되냐면은 마이너스 베타 epsilon 1 over theta h. 왜냐면 z 프라임 하에서는 ch를 epsilon 1만큼 늘려줬으니까 이만큼의 웰페어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epsilon 2만큼 여기서 또 줄여줬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epsilon 2 over theta l, 이만큼의 그 기대 웰페어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epsilon 2를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이렇게 잡아줬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 주면은 베타 epsilon 1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 마이너스 1 over theta h 플러스 1 over theta l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부호를 잘 보면은 theta h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에서 작은 숫자 마이너스 붙이고 큰 숫자에다가 플러스 붙인 거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부호가 무조건 양수죠. 베타 확률이니까 양수, epsilon 1 양수,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가 되죠. 즉 그 말은 우리가 개정된 텍 시스템 하에서는 기대 웰페어가 요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바이스 시스템은요, 전체 서플러스 웰페어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냐면은 베타 epsilon 1 마이너스 theta h 플러스 1 over theta l 이만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원래 시스템이 옵티멀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득 기준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은 더 많은 웰페어를 우리가 정부가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학적인 증명이고, 이게 왜 바인딩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인투이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인투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텍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이 타입이다. 그러면 얘는 돈을 버는 게 그만큼 로우 타입에 비해서 쉽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웰페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유인양립 조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이 타입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로우 타입에 비해서요. 로우 타입은 살짝 벌고 하이 타입은 많이 벌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x에 관한 문제죠. x가 그 w에 관해서 x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베타에다가 v of xh,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v xl이요. 그런데 v는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 하죠. 하이 타입에 돈을 많이 벌고서 많은 세금을 내니까 웬만하면은 XH를 좀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버니까요. 반면에 로우 타입은 돈을 적게 버니까 소비를 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런데 이 전체 W 펑션, 웰페어는요, 이 둘의 가중평균이거든요. 근데 이 가중평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X를 설정하려면은
이 x가 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좀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아까 그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에퀴티요. 소비 격차를 줄이는 게 조세의 주된 목적이에요. 소비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렇게 줄여줌으로써 하이 타입은 좀 덜 소비하게 만들어주고 반면에 로우 타입은 보조금을 줘서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웰페어의 손실은 하이 타입이 그만큼 소비를 덜 하게 되니까 웰페어가 여기만큼 줄어들게 되죠. 이 둘 간의 차이만큼. 그런데 이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V 펑션이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X가 큰 쪽에서는 우리가 살짝 줄여준다 하더라도 웰페어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로우 타입을 좀 더 소비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웰페어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significantly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이 웰페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X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냐면은 최대한 가깝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유인양립 조건과 위배가 되죠. 어떤 타입의 유인양립 조건에 위배가 되냐면은 지금 첫 번째 게 하이 타입의 유인양립 조건이었고, 두 번째 게 로우 타입의 유인양립 조건이었거든요. 로우 타입의 입장에서는 소비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거죠. 로우 타입의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었으니까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이 타입에 대한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이에요. 얘네들은 소비 격차를 너무 줄여주면 정부는 이 두 가지의 격차를 웬만하면 줄여주고 싶은데 너무 줄이게 되면은 하이 타입이 이탈하게 되죠.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제시한 다음에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정확하게 세퍼레이트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달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거를 줄여줌으로써 어떠한 컨스트레인트가 더 중요하냐, 정부 입장에서는 더 생각해야 되냐, 너무 줄여서 안 된다는 게 하이 타입의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이니까 크게 늘릴 인센티브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 간의 격차를 더 늘릴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더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컨스트레인트는 바로 요거죠. 요 아래 거는 그렇게 중요한 컨스트레인트가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왜냐? 목적이 objective가 W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W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 유형별 텍스페이어의 소비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과 정확하게 위배되는 게 바로 이 하이 타입의 유인양립 조건이니까 정부가 W를 극대화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하이 타입이에요. 더욱더 인투이티브하게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하이 타입에 만약에 그 텍스페이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이 타입한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은 하이 타입한테 웬만큼 텍스를 걷어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로우 타입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자신이 번 돈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보조금 형태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우 타입이면, 내가 실제 로우 타입이면은 굳이 하이 타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돈 버는 게 힘든데, 근데 하이 타입이 내가 하이 타입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세금도 내고 대신에 소비는 로우 타입보다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실제 로우 타입이면은 굳이 내가 하이 타입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죠. 반면에 하이 타입은 로우 타입인 척 행동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만약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만큼 일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일하고 조금 소비하고 정부한테 보조금도 받고 말지, 굳이 많이 일하고 세금도 떼가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도 많이 못하네, 이 나라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플랜보다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할 인센티브가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그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디자인할 때 하이 타입은 하이 타입별로, 로우 타입은 로우 타입별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정부가 달성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방해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결국 방해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부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하이 타입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 타입의 유인 양립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니까
구성력이 있는 거고 결국 균형에서 옵티멀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인딩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옵티멀 시스템에서 바인딩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원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W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변수를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균형에서는 첫 번째 제약 조건과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 알게 됐고 세 번째는 원래 등식으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등식을 CL과 CH에 관해서 풀어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등식 요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약 조건 이거를 지금 변수가 총 4개인데 CH랑 CL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주냐 X에 관해서 풀어줘요. 그래서 일단 ICH constraint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죠. CH는요 theta H에다가 V of XH minus V of XL 양변에 theta H를 곱해준 다음에 C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C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1 맞네요. 오케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역시, C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그러면은, CH는 1 over beta 에다가 beta XH XL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CL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살짝 알지브라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CH에 관한 두 가지 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고 놓은 다음에 DL에 관해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원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CL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CL에 대한 표현을 얻었으니까 이 얻은 표현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CH에 대한 표현까지 우리가 X로 이렇게 XH랑 XL로 표시해 줄 수가 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각각 CH와 CL을 X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묘사를 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목적 함수에 있는 CH에다가 여기 식을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L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식이 나와 있죠. 일단 요거 먼저 대입해 줄게요. CH에다가 요거를 먼저 대입해 줄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입을 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거는 변수가 총 4개인데 ch를 x에 관한 함수로 대입해주고 cl도 x에 관한 함수로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ch랑 cl 두 가지 변수를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x에 관한 함수로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ch를 먼저 대입해줘요. 그러면은
그러면요. v of xh에다가 자 여기 유식을 세라 h에 대해서 나눠준 다음에 빼준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ch에다가 요식을 대입해주고 정리해주면요. 자 그러면 v of xh cancel out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식은요.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베타 v of xl 있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v of xl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묶어주면 그냥 v of xl 나오죠. 그리고 CL에 관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CL 앞으로 끄집어내주면은 베타 오버 세타 H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오버 세타 L 웰페어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김영세 교수님 책에는 여기다 CL에다가 이거 다 대입해주고 결국 x에 관한 함수로 전부 다 풀어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식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진짜 정말 matter of taste인데요. 여러분들 그 테이스트에 맞게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근데 저는 복잡한 수식이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두고 요 CL이 x에 관한 요 함수다. 요거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w는 결국에 x에 관한 함수니까 w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w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xh랑 xl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 등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약 조건 이용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변수, 첫 번째랑 세 가지 제약 조건 이용한 다음에 요 변수 지워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무시해도 돼요. 이미 사용한 제약 조건이니까요. 이게 서로 같게끔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만족하게끔 CH랑 CL을 설정해 줬거든요. 버짓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하나 더 남은 거죠.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요거를 극대화시킬 건데 이거는 이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우 타입의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은 소비 격차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조건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 간의 격차를 크게 만들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웰페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격차를 반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보면은 결국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무시하고 풀면은 결국 변수 두 개를 극대화시키는 변수 두 개를 가진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문제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1개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h에 관해서 먼저 미분을 해주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constant고 CL에 관해서 이제 CL을 XH에 관해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베타 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XH를 미분해주면 V 프라임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constant. 근데 이건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지만. 자,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요 오른쪽 거는 그냥 constant니까 무시하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0이 되게끔 xh를 설정해 줘야 돼요. 즉 요거
0으로 둔 다음에 음, 0으로 둔 다음에 x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v prime xh는 1 over theta h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XH 하이 타입을 얼마만큼 소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웰페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로우 타입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놔주면요. 이제 XL에 관해서 미분하면 V는 V 프라임이 되죠. 그 다음에 CL을 XL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요. 스캔한 다음에 XL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일단 1-베라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V 프라임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사인 하나 더 있으니까 베라 H의 V 프라임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constant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계속 정신없이 막 알제브라를 못했던 이유가 이 parenthesis 안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그러면은 로우 타입에 관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계산해 줘야 될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이 해보면은 자, 일단 V 프라임에 관해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베라 H에다가 있는 거 V 프라임 오브 XL이 되죠. V 프라임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V 프라임에 관해서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베라 세라 H 거기다가 요것도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컨스턴트를 다 오른쪽 요 0 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남는 게 뭐냐? 요거죠. 이거랑 이거 곱해준 거. 1 마이너스 베라 이렇게 되죠. 즉 V 프라임은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그거를 요걸로 나눠준 거죠. 자, 요거 잠깐만 정리해 주면요. 1 마이너스 베라 스퀘어드 그 다음에 플러스 베라에다가 1 마이너스 베라 나누기 세라 L 분자에 세라 H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common fact 하나 보이죠.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드는 1 마이너스 베타에다 1 플러스 베타니까 곱해준 거니까요. 양변을 일단 1 마이너스 베타 다 지울게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 양변 나눠주면은요. 이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드는 1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러면은 V 프라임이 1 마이너스 베타 양변에 지워주고 나서 V 프라임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베라 오버 세라 H 베라 L 1 마이너스 베라 요거 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들어갈 거는 요거죠.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아래 다 세라 L을 곱해줄게요. 세라 L이요. 분자에다 두고 세라 L
분모에다가도 세라엘.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면은 1 over 세라엘 곱하기 아래 원래 분자 원래 분모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세라엘을 곱해주면은 1 마이너스 베라 그 다음에 베라에다가 세라엘 나누기 세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숫자를 슬라이드에 람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람다. 요게 람다. 이 람다는 1보다 커요. 왜냐? 즉 분자가 더 커요. 분모보다. 실제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은요. 오케이. 1 지워지죠. 그 다음에 결국 베타 앞으로 빼주게 되면요. 앞으로 빼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세라 L, 세라 H 그 다음에 되죠? 세라 L, 세라 H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요.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 이 부호가 여기 또 계산수가 또 있네요. 마이너스 베타 세라 H를 디스트리뷰트 해줄 때 이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부호가 마이너스 즉 이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실제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플러스 세라 H에다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지? 잠시만. 이게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 될까? 세라 H over 세라 L에다가 1 빼주고 그의 역수에다가 1 빼준 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래서 세라 H 마이너스 세라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요 1 over 세라 L 마이너스 1 over 세라 H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첫 번째 세라 H 마이너스 세라 L 요 가로 안에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는 0보다 크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건 0보다, 이것도 역시 0보다 크죠. 세라엘이 더 작은 숫자니까, 역수들의 차이니까, 둘 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즉, 이 람다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원래 first best에서는 각 유형별 타입을 정확히 알고 있는 first best에서는 하이 타입 같은 경우 얼만큼 소비하게 만들어줬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에는 U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V라고 썼거든요. V 프라임. 이 V 프라임. V에 관한 도함수예요. V가 원래 increasing 하면서 concave 하다고 가정을 했죠. concave 하다는 거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적다는 거니까 즉 첫 번째 도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concave 하다는 거는 V 프라임이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V 프라임이 이렇게 감소해요. 근데 first best에서는 V 프라임 소비로부터 나오는 마지널 유틸리티랑 타입별로 한 달이 더 돈을 벌 때 들어가는 마지널 디스 유틸리티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즉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1 over theta h랑 V 프라임이 만나는 점에서 XH 해시거든요. XH 해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first best에서 low type 같은 경우 이 V 프라임과 1 over theta L이 만나는 점, 여기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하이 타입 그 first best 같은 경우에는 둘 간의 소비 격차가 이 정도 발생하는 거죠. 정보가 완전할 때에는 양 그 유형별 소비 격차가 이만큼 발생해요. 오케이? 그런데 second best에서는요. 하이 타입은 조건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1 over theta h랑 V 프라임이 만나는 똑같은 점에서 하이 타입의 소비량이 결정이 돼요. 반면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원래 first best에서는 1 over theta L과 V 프라임이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람다 over theta L이니까요. 람다 over theta L은 람다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 1 over theta L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즉 람다 over theta L과 V 프라임이 만나는 바로 이 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양 그 유형별 소비 격차가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first best 소비 격차가 이만큼 발생하죠. second best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이제 요 인투이션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요거 한번 example 다시 한번 보면은요. 즉 first best에서는 v 프라임은 1 over 2 square root of x, v of x가 square root of x로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1 over theta h랑 만나는 점, 그래서 xh hat은 이게 결정되지? 4. 그 다음에 1 over 2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자신의 타입 1 half 요거랑 같은 지점에서 x가 결정되죠. 그래서 XL hat은 1이죠. 둘 간의 소득 격차가 소비 격차가요 3이죠. 반면에 정보가 불완전 이건 first best 정보가 불완전한 second best인 경우에는요. 하이 타입은 똑같죠. 1 quarter 그러니까 XH4는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1 over 2 square root of x에서 이제 1 over theta L 1 half에다가 람다를 곱해줘야죠. 람다가 요거였죠. theta L과 theta H가 서로 4이면은요. 이 레이시오는 어떻게 계산되지?
람다는 분자의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테라 L over 테라 H는 1 half죠. 1 half. 분모는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테라 H over 테라 N은 2죠. 2. 여기서 지금 베타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베타 3분의 1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유형이 높은 사람들이 좀 사회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요. 베타에다가 3분의 1까지 대입해 보면은 위에는 1 마이너스 1 over 6 분자는 1 마이너스 1 third 그래서 6분의 5 분의 3분의 2 즉 15분의 12 4분의 5가 되네요. 자, 베타가 3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람다는 1보다 큰 자, 그러면은 x는 xl 스타는요 16분의 25 되는 거 같습니다. 16 over 25 그렇죠. 그래서 소비 격차가 정보가 불완전할 때 소비 격차가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3보다는 더 크죠.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인투이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왜 소비 격차를 더 늘리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투이션이 너무 간단한데 First Best에서는 우리가 efficiency를 따로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각 텍스페이어의 유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요. 그냥 너는 이만큼 일해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First Best인 상황에서는 각 텍스페이어의 이 marginal disutility랑 marginal utility from consumption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X가 결정이 되거든요. 반면에 Second Best 입장에서는 정부가 불완전할 경우에 정부가 이 equity랑 efficiency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세율을 너무 많이 아래쪽에 매겨버리면요. 그럼 하이 타입 쪽에서 원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은 돈을 이제 적게 벌게 되죠. 즉 일할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 어떻게 X가 결정되냐면은 그 텍스페이어의 그 유틸리티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중 평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 타입은 하이 타입끼리, 로우 타입은 로우 타입끼리,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정확히 타입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하이 타입의 웰페어 극대화하고 여기서 따로 극대화하고 여기서도 따로 극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타로 묶은 가중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 타입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이 타입한테 너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요만큼만 일하고 요만큼 돈을 소비만 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둘 중에 이제 두 플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즉 X랑 XH랑 XL을 우리가 잘 디자인해야지만 하이 타입이 이렇게, 로우 타입은 이렇게 설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컨스트레인트는 뭐였냐면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이 타입의 이 유인 양립 조건이에요. 소비를 이 둘 간의 소비 격차를 너무 줄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요. 하이 타입한테 이 정도 소비량을 보장해 줘야 하이 타입이 스스로 DH만큼 돈을 벌고 XH만큼 그 중에 소비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두 번째 텍스 플랜인 DL, XL을 선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 소비 격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이타입한테 충분한 소비량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얘한테 물론 돈을 걷어가긴 걷어갈 거지만, 그래서 로우 타입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줄 거지만, 너무 많이 이쪽으로 세금을 걷어가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이 타입한테 어느 정도 그 부의 그 평등, 어떤 그 소비의 어떤 평등, 이 둘 간의 격차는 좀 더 예전보다 벌려준 상태에서, 그래서 하이 타입이 이제 로우 타입인 척 하려면은 옛날 소비량보다 내가 하이 타입이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하면 이만큼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플랜을 선택하면은 소비량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타입이 다른 로우 타입인 척할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어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이 타입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소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옵티멀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정리할 게 더 있는데, 우리가 하이 타입 쪽에서 어떤 소비에 그런 그 왜곡이 없다는 거, 하이 타입은 퍼스트 베스트나 세컨드 베스트나 동일한 소비를 한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이거는 이 이그젬플에만 나오는 어떤 성질이 아니고,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그 다음에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할 때 항상 발견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탑 쪽에서는, 여기서는 탑이 이제 하이 타입이죠. 하이 타입 쪽에서는 이 엘로케이션 쪽에서의 어떤 왜곡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왜곡은 어느 쪽에서 발생하냐? 아래쪽에서 발생하거든요.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퍼스트 베스트에서는 이만큼 소비를 하게 해줬는데 그거보다 덜 소비를 하게 해줘요. 그 이유는 하이 타입이 그렇지 않으면 하이 타입이 자신의 텍스 플랜을 포기하고 로우 타입의 텍스 플랜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람다가 이 로우 타입의 이 소비에 대한 왜곡, 원래는 퍼스트 베스트에서는 이렇게 원오버 세라일과 만나는 점, 여기서 소비가 결정되는데 람다가 1보다 크면 클수록 이 둘 간의 격차는 벌어지겠죠. 즉 로우 타입의 소비량 결정에 더 많은 왜곡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아까 람다는 뭐였냐면은 자, 요거였죠. 자, 요거 숫자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만약에 세라엘과 세라이츠가 정확히 같아요. 타입이 같아요.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으로 우리가 분리해 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동질적이에요. 이게 세라가 같아 버리면은 분자 1, 분모도 1이 되죠. 그래서 세라이츠랑 세라엘이 정확히 같을 때 이거는 결국에 두 타입 전부 다 같은 타입이라니까 정부 입장에서 원래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가 있었는데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몰랐죠.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타입이야. 그럴 경우에는 람다가 1이죠. 즉 이럴 경우에 람다가 1이니까 first best나 second best나 로우 타입에 대한 소비량 결정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양 소비하게 해준다는 거죠. 언제 이 왜곡에 람다가 커지게 되냐면은 이 세라 H와 세라 L이 서로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래서 이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람다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first best나 second best 간의 소비량 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말은 이 둘 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즉, 그 부의 평등, 어떤 소비의 평등, 유형별로 동일한 최대한 소비 격차를 줄여주게 해주는 그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이 타입이 그만큼 더 고능력자고 로우 타입은 그만큼 덜, 좀 그 로우 타입일 경우에, 즉 세라 H랑 세라 L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제 하이 타입이 첫 번째 텍스 플랜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소비 격차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이 타입은
로우 타입인 척할 인센티브가 되는, 로우 타입인 척할 인센티브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내용이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어떻게 이 강의 비디오가 좀 앰비기어스한 면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